자, 오늘은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20대 때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고 후회했던 것들,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시간 날리고 뭐 돈 날렸던 거 이런 걸 넘어서 관계까지 힘들게 만들고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그런 좀 진짜 후회들이에요. 지금 제가 30대 한중간을 지나고 있거든요. 요즘에 인스타 보면은 저 때는 페북이었어요. 페북. 아무튼 요런 SNS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뷰티 팁 이런 거 말고 전반적인 마인드 관리, 태도에 대한 관리, 습관 관리,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20대를 지나서 앞으로 30대를 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인생 습관 5가지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존감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20대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자, 첫 번째, 내향인 부심을 부리지 마세요. 최근 몇 년 동안 MBTI가 유행을 하면서 저 원래 I라서요, 이 말이 모든 사회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만능 면죄부? 이런 것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이게 진짜 건강한 내향인요,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내향형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고립을 내향형이라고 생각하는 합리화입니다. 이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팀 회식 같은 거 싹 다 빠지고 뭐 새로운 모임 같은 거 싹 다 피하고,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가 귀찮고 불편한 거를 나는 내향적이니까 이런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. 딱 그거잖아요. 운동은 아예 안 하면서 저는 원래 근육 안 붙는 체질이라서요, 약간 이러는 거. 헬스장 가서 뭐 가벼운 덤벨이라도 들어봐야, 아니면 뭐 맨몸 운동이라도 해봐야 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. 관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스스로 고립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로 사람이 좀 불편해지고 혼자인 게 당연해져 버립니다. 그러면은 뭐 기회나 성장 이런 것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. 내가 내향적이면 그냥 내 페이스대로 친해지는 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. 좀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내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연결고리, 이런 거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. 저는 그냥 말수가 적은 스타일이에요. 이런 분들도 잘 보면 자기 관심사 이런 거는 진짜 말 많아요. 뭐 혼자가 편하다 이런 거는 이해해요.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기회를 다 밀어내지는 마세요. 하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, 고립이 아니라 몰입을 위해서 혼자가 된다면 이거는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. 두 번째, 가성비 따지지 마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, 제품을 살 때 가성비 따지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효율을 따지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. 요즘 20대는 특히나 더 그래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시간 낭비일까봐, 돈 낭비일까봐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후기를 검색해봐. 이거 시작해봤자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?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사실 검색 같은 거 해보면은 부정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만족한 사람들은 뭐 굳이 후기 안 남기잖아요. 막 배민 리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남자들은 후기 남길 때 언제야? 여기 한번 제대로 남겨봐야겠다. 이거 뭔지 아시죠? 그거 만족했을 때는 그냥 별 5개 찍고 끝이에요 그냥. 그리고 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화제성이 커요.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뭔가 시도할 거 시도조차 안 해본다? 그러면은 정말 발전을 좀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. 일단 시도해보고 경험이 쌓이면 그게 진짜 분명하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원을 있었는데 그때 사실 뭐 코딩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저랑 관련 없는 일이다. 근데 업무를 위한 정도까지만 딱 썼었지 거기에서 더 발전하거나 더 이해하려고 안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은 또 코딩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썼던 지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하더라. 진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했던 게 이렇게 또 써먹네? 이런 것들이 꽤나 종종 생깁니다.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빠꾸, 이거 폭삭소가수다에서 정말 좀 인상 깊었던 대사였는데 이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30대 중반을 지난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문제는 해보고 나서 빠꾸하는 거,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해보는 거였어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올리브영 알바를 했었거든요. 지금은 남자분들도 꽤나 알바생으로 많이 있지만 제가 했을 때는 올리브영의 남자 알바생? 이런 사람들 진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. 웬만하면 다 붙었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남자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다? 그런 게 좀 셌거든요. 저도 약간 부담스럽긴 했는데 일단 그냥 해봤어요. 처음에는 손님들도 다 여자를 상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.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일단 해보니까
보니까 되게 보이는 게 좀 많더라고요. 진짜 그때 해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람 상대하는 법이라던가 제품 진열하는 방식, 제품을 좀 설명하는 방식, 그리고 또 저는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이 시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구나, 이런 프로모션을 하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나네,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뭐 지금 일할 때라던가 아니면 인간관계 맺을 때 이럴 때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해보고 나서 빠꾸하는 거는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. 살짝 돌아가는 정도? 그냥 0점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. 사격 표지 보면은 누가 잘 쏜다 누가 못 쏜다 이거 알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적지, 이거 사격 잘하는 거예요? 아마 사격 모르셨던 그 여성분들은 다 벗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남자들은 이거 되게 잘한 거다 이거 바로 아시죠? 그냥 0점만 안 잡아져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절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해보고 빠꾸하는 거예요. 진로든 취미든 뭐 사람 만나는 거든, 사실 20대 때는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빠꾸하는 이런 시도해보는 게 필요해요. 그게 인생 좀 전체로 보면, 아직 저도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전체로 보면은 확실히 그게 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소비를 멈추는 겁니다. 일단 나만 보라는 거예요. 우리 20대 때 자존감을 좀 쉽게 갉아먹는 게 바로 남들과의 비교예요. 물론 이거는 20대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다 똑같습니다. 특히나 요즘에 SNS 뭐 인스타 같은 걸 보면은 누구는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가는 것 같아, 누구는 뭐 여자친구한테 명품백을 줬대, 누구는 뭐 대기업 취업했고, 하다못해 막 운동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헬스장 가서 고중량으로 벤치 치고 있는 사람들, 고중량 막 데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 혼자 빈봉 끼고 있는데, 이러면 되게 뭔가 민망하고 창피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. 사실 남들은 너 안 봐요. 그리고 솔직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어쩌라고, 이게 당연한 거지. 우리는 경주마 레이스가 아닙니다. 같이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방향이 다 다른 데서 뛰고 있어요. 그 코스가 다른 거죠. 쟤는 그냥 제 코스에서 그냥 뛰고 있는 거고 나는 내 코스에서 뛰면 되는 거예요. 비교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을 좀 갉아먹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남 시선 신경 쓰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만듭니다. 살면서 느낀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, 내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무슨 척하지 않는 사람,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. 사실 저도 그때는 그러긴 했어요. 근데 괜히 뭔가 없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좀 괜찮은 척하고,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? 이게 현타만 오잖아요. 오히려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.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나요. 이건 뭐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. 뭔가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내 현재 상황을 들키는 게 싫어서 좀 무리하게 되기도 하잖아요. 저도 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. 여자친구 앞에서 뭐 가오 잡고 싶어가지고 유지도 안 되는 차 빌려보기도 하고, 기념일에는 막 할부 땡겨가지고 비싼 선물 같은 거 사주고, 그 순간에는 잠깐 값싼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카드값이 날라올 때 그 쪼달림, 통장 잔액이 그 바닥이야, 이런 거를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. 그렇게 좀 억지로 나를 포장하는 소비는요 절대 오래 못 가요. 저는 값싼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돈은 돈대로 쓰고 잠깐 반짝하는 그 자존감에서 사실 더 바닥을 치게 돼요. 하지만 비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. 비교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비교는 하지 말라는 거지, 만약에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, 그러면은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쟤는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잘 놀기도 하고 그러냐, 나랑 차이가 뭐지? 쟤는 운동을 해서 활달한 건가? 나도 한번 운동해볼까?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. 아니면 뭐 쟤는 일도 잘하고 몸도 좋고 뭐 인간관계도 되게 좋아, 그럼 나도 일단 운동부터 해야겠다. 아니면 뭐 나도 한번 모임 나가서 사람들이랑 한번 만나봐야겠다.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말이죠. 그리고 네 번째, 작은 성취에 집착해라. 20대 때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자존감을 키우는 데는 그 해냈다, 이 감정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성취의 힘을 되게 무시하고 살거든요. 특히나 온라인상에서는 좀 많이 그게 심하죠. 이게 너무 사소해가지고 그냥 넘기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했던 하루에 물 마시기 양, 아니면 오늘은 운동 30분 이상 하기,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내가 해냈다, 이런 감정 자체가 느껴진다면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. 적금 같은 게 되는 거예요.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점점 쌓이다 보면은 쌓이는 게 점점 누적돼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는데, 작은 목표만 세우면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. 목표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오늘은 좀 전반적인 얘기니까 작은 목표,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랑 살짝 무리인 큰 목표, 이 두 개를 연계해서 한 쌍으로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현실적인 목표로는 헬스장 등록해서 주 3회 가기, 그렇게만 해도 되긴 하는데,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목표도 같이 잡는 거죠. 중장기적인 거, 내가 3개월 안에 벤치 원RM 몇 킬로까지 늘린다,
만나본다. 내년 6월까지는 몸 만들어서 7월 달에는 물놀이 가서 뭐 여자 한번 만나본다. 이런 식으로. 지금 당장의 이 큰 목표는 바로 당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목표들을 실천하다 보면은 그걸 이룰 수 있게.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당근도 달아놓고 나침반까지 달아놓은 거예요.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좀 뿌듯하게 생기면서 눈빛부터가 좀 달라집니다.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잘 안 흔들려요. 그리고 5번째는 여드름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라. 갑자기 자존감에서 피부 얘기가 나왔죠. 그래도 좀 뷰티 채널이니까 요거는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왜냐면 이게 좀 자신감 그리고 또 돈이랑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. 20대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느껴요. 피부에 좀 뭐 올라와도 이 정도면 다 있지 뭐 이러면서 넘기잖아요.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.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부분, 그러니까 피부가 좋았던 애들은 그대로 계속 좋고 안 좋았던 애들은 그대로 안 좋은 경향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30대가 되면은 자국으로 남고 흉터도 결국엔 좀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자체는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그런 게 좀 계속 남아있어요. 특히 여드름 자국, 뭐 붉은기, 그리고 움푹 패인 그 흉터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피부과에서 뭐 몇십만 원 아니면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여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. 이게 돈도 돈인데 결국엔 그게 자존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.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본 사례가 이거예요. 딱 20대 때 피부 관리를 안 하다가 한 30대 그 근방이 되면은 피부 관리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. 뒤늦게 관리를 시작하는 케이스들.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? 한 30대 초반 요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한 몇 개월에 한 번, 1년에 한 번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잖아요. 그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. 진짜 20대 초중반까지는 모를 수 있는데 20대 후반, 30대 초반 여기 거치면은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. 이거 진짜 많이 차이 나요. 피부 상태가 사람의 인상을 정말 많이 좌우하거든요. 잘생기고 못생기고 요 문제가 아니에요. 피부가 깨끗하면은 좀 깔끔해 보이고 깔끔한 사람은 솔직히 무조건 더 호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요즘에 화장품도 진짜 잘 나오기도 하고 뭐 약국템이나 뭐 병원 안 가고 살 수도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. 저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그게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. 그래서 일단 피부 관리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? 그러면은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 여기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.